한동안 마른 장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맛비 소식이 없더니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하는 등 꽤 요란하게 비가 내려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장맛비 상황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도 그렇고 오후 들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내린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제주 산간에 136mm 비가 내렸고요. 경남 양산에 66mm, 전남 완도가 61mm, 경기 용인이 59, 서울 양천구가 55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50mm 이상 정도 비가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시간 최대 강수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단시간에 상당히 얼마 정도 비가 내렸냐를 보자면 이 충북 진천이 47mm고요. 경기 광주가 38.5, 서울 양천구도 34mm입니다. 그러니까 50mm 안팎 정도 비가 내렸는데 1시간에 내린 비가 40mm 정도니까 이번 장맛비가 상당히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고 있다. 이런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호남과 경남 지역들, 그래서 주로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남해안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시간당 한 20에서 30mm 정도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마른 장마 우려도 꽤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오늘 장맛비가 시원스레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까요? 일단은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한번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들, 강원 남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늘 밤에 전남이라든지 강원 남부 지역, 충남, 인천, 대전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내일 새벽에 전남이라든지 경남, 그리고 광주 지역 등에도 호우특보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사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좀 내리다가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으로 이 장마전선이 좀 내려가면서 내일도 남부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고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간들이 지금 이제 강한 비가 내릴 예상되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피해 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대들, 좀 취약한 밤에서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장마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마라는 게 어원대로 길게 이어지는 비를 뜻하는데 그렇다면 주말이 지나고서도 장맛비가 계속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만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내일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 다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일요일에 그리고 또 서해상에서 다시 한번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비가 내립니다. 이후에 이 장마전선이 계속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시간당 한 20에서 30mm 정도, 그리고 오늘처럼 상당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비가 좀 내리지 않다가 갑자기 좀 길게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호우 대비를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수요일 이후부터는 일단 기상청에서는 장맛비가 또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는 장마 초입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본 것 같은데 장마가 시작한 한참 후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장마를 초중 후반기로 나눠 보자면 장마 평균 기간이 보통은 31일에서 2일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 한반도 장마가 18일 정도에 시작을 했다고 보면 열흘 이상 지났죠. 그래서 장마 초반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중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장마 초반에 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중하반기에는 장맛비가 좀 적을 것으로 보기도 했는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 중기에 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지난해부터 쭉 이어졌던 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장마 전선을 좀 내륙으로까지 북상하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세력이 좀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맛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지난해 마른 장마 우려도 좀 나오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장마 전선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하게 됐고 역시 또 서해상에서
어떤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장마 전선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한반도 남서쪽 하층에서 상당히 강한 이 어떤 난기가 유입이 됐고요. 역시 또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또 이 상공에서는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왔고 상하층 간의 온도차 그리고 이 바람차로 인해서 역시 또 강하게 이 뭐 소낙성 뭐 비구름까지도 좀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장마는 언제쯤 끝나는지 앞으로 남은 장마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장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월 한 중하순에 시작해서 예. 7월 하순에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엘니뇨가 쇠퇴를 하기 때문에 장마가 좀 평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마도 7월 하순 중에는 끝날 것으로 현재 기상청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의 모습이 제주 지역에 한 400mm 이상 정도 내렸고 남해안에 150mm 정도, 중부지방도 한 50mm 안팎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네네. 예상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한 100에서 200mm 정도 예. 비가 내린다고 보면 되겠는데 장마 평균 강수량이 350mm 정도니까 앞으로 남은 장마 기간 동안에도 한 100에서 150mm, 많은 곳은 한 200mm 정도 비가 내리고 7월 하순경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기상청 장기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7월, 그러니까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장맛비가 평균보다는 조금 예. 적게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북한에도 폭우로 인해서 이 환강댐이 만수위에 달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임진강 쪽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측 예보에 따르면 북한 환강댐이 위치한 이 황해도 지역에 한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조사된 자료를 보면 위성 아리랑 이 위성을 통해서 봤을 때 네. 환강댐이 거의 만수위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 108m 정도 수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보대로 비가 계속 내린다면 댐이 방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당히 연천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에서 환강댐을 방류했을 때 군사 분계선까지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이 군사 분계선이 이제 우리가 댐을 방류했을 때 최초로 인지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군남댐까지가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은 거리고 초당 한 500톤 방류를 했을 때는 30분 정도면 도달을 하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민들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연천군, 파주시 등을 통해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어망을 좀 거의 다 치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망을 치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에 이렇게 많은 비가 자주 내리다 보면 아무래도 산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끝으로 장마철 대비책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장마철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산사태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산사태 피해가 좀 상당히 많았고 따라서 이 산림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의 이 산사태 위험 지도를 보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 어느 부분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집 주변에 어떤 배수구라든지 이런 데 막힌 데가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또는 피해가 예상될 때 어느 지역에 내가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내가 어느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알아두시고 적어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지금 서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지역에 출입이 통제가 됐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하천물이 불어나게 예. 돼서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차량 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간 안전거리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